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배설기관입니다. 표면적이 매우 넓고 수많은 작은 구멍, 즉 모공이 존재합니다. 100여 년 전 건강서적을 다수 집필한 유명한 의사 김세진 박사는 이 모공을 수백만 개의 작은 하수구라고 불렀습니다. 하수구의 역할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듯 피부 또한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잘 작동하려면 피부가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는 옷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 실크, 리넨, 울, 아마테마, 대나무 등 다양한 천연 섬유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목재 펄프로 만든 천연 원단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온 텐셀 비스코스가 있고 또 하나는 모델이라는 섬유로 자작나무 셀룰로스를 원료로 만듭니다. 이들 섬유는 요즘 많은 옷에 사용되고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팔이나 목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문득 마음이 가라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피부가 더 이상 예전의 내 피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 얇고 연약해 마치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의 해답이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긴 $300짜리 기적의 크림이 아니라 다시 탄탄하고 유연한 피부로 돌아가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이 집 부엌 식탁에서 이미 가지고 있을 법한 재료로 할 수 있는 단 3분의 간단한 습관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들어주세요. 목표가 몇 시간 동안만 문제를 가려 전고가 되면 또다시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피부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 스스로 회복을 시작하게 하고 수년간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다시 깨우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50세, 60세, 70세를 넘기신 분들 중에서 피부의 탄력이 사라지고 윤기가 줄어들고 힘이 없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값비싼 제품을 수없이 사용해도 여전히 종이처럼 얇고 메마른 피부에 지치셨다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희망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순하고 자연스러운 과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허황된 광고를 내려놓고 종이 피부의 근본 원인에 다가가는 부드럽고 자연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당신의 피부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단 3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떤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는 무엇인지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영상이 끝난 후 구독자분들 중 100분께 제가 쓴 건강 베스트셀러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50세 이후 피부에 생기는 얇고 처진 느낌, 그 과학적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 기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피부는 숨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영화에서 모델의 온몸에 금색 도료를 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앞면을 촬영하고 곧바로 씻어낸 뒤 뒷면을 따로 칠해서 다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 전체를 막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호흡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동시에 외부 자극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능한 한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고 피부를 과도하게 덮거나 막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는 외부의 공기를 만나야 하고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하며 때로는 좋은 성분도 흡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는 제품이나 입는 옷이 오히려 피부에 이런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먼저 피부가 충분히 숨쉬고 있는지, 건강하게 배출하고 흡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 진짜로 해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크림을 덧바르며 좋아지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피부가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해결책은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명확한 지도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50세를 넘긴 후 피부 아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에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치 예전엔 24시간 가동하던 공장이 지금은 파트타임으로만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광고에서나 들어봤던 그 이름들이 실은 우리 피부 구조의 기둥이자 토대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속 쿠션처럼 채워주는 단백질로 피부에 탄력과 볼륨감을 부여합니다. 반면 엘라스틴은 피부가 당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을 담당하죠.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만드는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양까지도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 결과 피부를 지탱하던 구조물이 약해지고 얼굴은 점점 처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표피의 얇아짐입니다. 표피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표피층은 점점 얇아지고 세포가 교체되는 속도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전엔 멀쩡했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약화입니다. 피부에는 수분을 가두고 외부 오염을 막아주는 지질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벽돌 사이를 메워주는 시멘트처럼 이 장벽은 천연 오일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보호막을 유지하는 성분의 생산이 줄어들고 장벽은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 사이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조하고 얇은 종이 같은 피부는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수분이 새는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쌓아온 활성산소에 손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외선 스트레스 공해, 심지어는 몸속 대사작용으로도 생성되는 불안정한 분자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분자들은 마치 작은 팩맨처럼 건강한 피부세포와 콜라겐 엘라스틴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이 손상은 어느 순간 눈에 띄기 시작하죠. 자동차에 서서히 스며드는 녹처럼 조금씩 피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저 사람 피부는 더 탄탄하고 좋아 보일까? 유전도 물론 영향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피부가 나빠지는 속도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햇빛입니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쬐어온 햇살은 콜라겐을 빠르게 파괴하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만약 항산화 성분이 부족하고 건강한 지방이 적은 식사를 계속해왔다면 피부는 싸울 무기를 갖지 못한 채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와 싸우는 방패이고 지방은 피부 장벽을 만드는 벽돌입니다. 아무리 겉에 뭘 발라도 안에서 재료가 없으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피부에서 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쪼그라들고 생기 없이 바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각종 독소는 피부 건강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동시에 담배 속 화학물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중의 타격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같은 나이지만 어떤 사람의 피부는 더 빠르게 약해지고 어떤 사람의 피부는 오랫동안 건강함을 유지하는 차이는 이렇게 일상 속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학적 설명 속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부는 건강했던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겉에서든 안에서든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피부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다시 살아나려는 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지금부터 소개할 3단계 자연 루틴입니다. 이건 화려한 마케팅도 아니고 복잡한 시술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 문제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 몸의 배출기관 전체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피부는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대표적인 출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출기관이 바로 피부입니다. 많은 피부 질환이 실제로는 몸 안에 쌓인 독소가 피부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폐입니다.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신장이 원활히 기능하게 되면 폐와 피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장입니다. 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다시 피부로 빠져나오려 하며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불쾌하죠. 그래서 진짜 피부 건강을 원하신다면 폐, 신장, 대장의 배출 기능을 함께 강화해줘야 합니다.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대장의 움직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순환이 건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 피부는 마침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의 배출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둘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채소, 통곡물, 해조류처럼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는 대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도 괜찮고 실내에서 스트레칭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대장이 활발해집니다. 밤마다 충분히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장도 긴장한 채 굳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수분을 빼앗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설탕이 그렇고 카페인, 술, 약물 흡연 역시 몸을 탈수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음식이나 습관은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또 햇빛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라도 창가로 따뜻한 비치 등을 스치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장 기능이 달라집니다. 어젯밤 제가 드린 차도 기억하시죠?
그 차는 대장의 배출을 도와주는 허브 성분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2번 적어도 1번은 배변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줍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천천히 정돈해가는 그 과정에서 폐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6달째 계속 피부를 긁고 계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곰팡이가 많은 트레일러에서 나와 생활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가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혹시 땅콩 드시나요? 네, 자주 먹어요. 유제품은요? 안 먹어요. 밀가루는 많이 먹어요. 귀리요? 예. 설탕은요? 안 먹으려고 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 끊어보세요. 그분의 몸속에는 그동안 흡입했던 곰팡이들이 아직 남아있었고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그것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증균 식단을 권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항증균 식단이 정리돼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과일 섭취를 제한합니다. 오직 그린 애플 자몽, 그리고 아보카도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과일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 3가지만 먹어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긁음을 멈추고 싶다면 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분의 혀는 하얀 이끼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긁는 증상은 외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트레일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몸 안에 남은 곰팡이와 그것을 먹여 살리던 식단이 그대로였던 거죠. 이제는 그걸 몸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피부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젠 어떻게 회복할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작위로 뭔가를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의 약점을 하나하나 정확히 겨냥해 나아가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일 기적의 제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3단계로 구성된 전략적인 자연치유 루틴입니다. 가장 먼저 새고 있는 지붕부터 수리하고 그 다음 무너진 구조를 재건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를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단계까지.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3분 매일 반복하는 피부 장벽 복원 밤입니다. 기억하시죠? 약해진 피부 장벽은 마치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갈라진 상태와도 같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이라면 먼저 벽지를 바르기보다 새는 틈부터 막아야 하잖아요. 이 첫 단계는 바로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피부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고 수분을 단단히 가두어 건강한 기초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다른 모든 단계는 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단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유기농 천연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냥 보습용 오일이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의 풍부한 라우르산은 우리 피부가 예전에는 스스로 만들어냈던 천연 오일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겉돌며 끈적이지 않고 피부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손상된 지질 장벽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갈라진 벽에 딱 맞는 시멘트를 바르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는 식품 등급의 순수 알로에 베라 젤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녹색 끈적한 젤이 아니라 알로에 잎 속에 맑은 투명 젤이나 99% 이상의 고순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로에는 수분을 100배까지 머금을 수 있는 뮤코다당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깊고 오래가는 보습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피부 표면에 자연스러운 탄력을 부여해 잔주름을 즉각적으로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 오일 한 방울입니다. 직접 병으로 구입해도 되고 비타민 E 캡슐을 살짝 터뜨려 써도 됩니다. 이 성분은 마치 내 피부를 지켜주는 보디가드처럼 작용합니다. 기억나시죠? 피부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 마치 작은 팩맨처럼 콜라겐을 갉아먹는 존재들 말이에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새롭게 만들어진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고 기존의 콜라겐까지 지켜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녹인 코코넛 오일 2큰술 순수, 알로에 젤 1작은술, 비타민 E 오일 1방울을 작은 그릇에 넣고 포크나 거품기로 가볍게 저어 크림처럼 부드럽고 폭신한 제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밤은 욕실 선반에 작은 용기에 담아두시면 매일 아침 쓰기 좋습니다.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션 직후 마른 피부에는 바르지 마세요. 얼굴을 살짝 물수건으로 눌러 촉촉한 상태에서 소량을 덜어 얼굴, 목, 쇄골, 팔 등 필요한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1분 정도만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 촉촉한 물기가 이 귀한 오일들을 피부 속 깊이 끌어당겨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그냥 겉에 앉아있지 않고 진짜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매일 양치질처럼 반복하는 새로운 아침 습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 2회 피부 속 구조를 탄탄하게 다시 세우는 콜라겐 자극 마스크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장벽 복원 밤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하셨다면 피부의 틈은 어느 정도 메워지고 수분도 잘 유지되는 기초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제는 피부 속 꺼진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보습을 넘어 피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힘을 깨우는 회복 루틴입니다. 이 마스크의 핵심 재료는 바로 냉압착 무용제 피마자유입니다. 지금 이걸 듣고 피마자유요, 너무 끈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점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도 덕분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피마자유에는 리시놀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일반 오일보다 훨씬 깊은 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고 있던 세포들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들에게 직접 신호를 보내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장을 오래 쉬던 일꾼들에게 도면을 들고 와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하고 두드리는 현장 소장처럼요. 하지만 피마자유만 단독으로 쓰기엔 너무 묵직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사용했던 코코넛 오일을 다시 가져옵니다. 코코넛 오일을 섞어주면 사용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동시에 피부 장벽도 계속 보완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재료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직접 만든 아마시 젤입니다. 직접 만든다고 하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실은 매우 간단하고 보람있는 과정입니다. 아마시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끓이거나 뜨거운 물에 그냥 30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러면 끈적하면서도 투명하고 부드러운 젤이 생깁니다. 이것을 고운 채나 면포로 걸러내면 완성입니다. 이 젤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지녔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라는 한겸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바르자마자 볼륨감을 주며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는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에 닿는 질감이 정말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섞은 마스크는 표면에서는 아마시 젤이 즉각적인 보습과 탱탱함을, 피부 속에서는 피마자유가 콜라겐 재건을 돕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만들기 레시피도 간단합니다.
피마자유 1큰술, 코코넛 오일 1큰술, 그리고 막 만든 아마시젤 1작은술을 함께 섞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소량씩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신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밤보다 조금 더 두껍게 이 마스크를 웃음선 눈과 주름목 가슴, 위쪽 등에 넉넉히 펴 바르고 15-20분 정도 편안히 쉬어보세요.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피부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다시 장벽 복원 밤을 얇게 덧발라 모든 영양을 가둬주시면 됩니다.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아마시 덕분에 피부가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고, 몇 주만 꾸준히 이어가면 피마자유의 자극 효과 덕분에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도와 탄력이 살아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부를 지키는 항산화 보호막, 일주일에 한 번 꼭 필요한 마무리 루틴입니다. 첫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고 두 번째 단계로 깊은 곳의 구조를 살려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누르는 피부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을 지키고 동시에 피부의 맑은 광채와 진정 균형을 선사하는 항산화 보호막.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도 마무리 코팅을 하면 오래 가고 윤기가 돌잖아요. 이 마스크는 바로 그런 마무리 코팅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심 재료는 바로 진하게 우린 녹차입니다. 유기농 녹차 티백 하나를 막 끓인 뜨거운 물 한 컵에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우려주세요. 진하게 우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식히거나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막아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여기에 생꿀을 아주 소량 섞습니다. 꼭 지역에서 채취한 생꿀 가공되지 않은 원액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것 이상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흡습제 역할을 하며 동시에 피부를 진정시키고 약한 항균 효과까지 갖고 있어 균형을 맞춰주는데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아주 살짝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은은한 광택이 살아납니다. 번들거림이나 반짝임 없이 건강하고 정돈된 느낌이죠. 만드는 방법은 이 루틴 중 가장 간단합니다. 손바닥 위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장벽 복원 밤을 덜어놓고 거기에 차가운 녹차 반 티스푼과 생꿀 4분의 1 티스푼을 더해 손가락으로 천천히 섞어주세요. 손바닥에서 바로 섞는 과정이 다소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선하고 살아있는 재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얼굴과 목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녹차 덕분에 피부에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바로 그게 항산화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차가운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부드럽게 두드려 말리면 됩니다. 따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부가 촉촉하고 안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마무리 루틴은 그동안의 노력을 정리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입니다. 피부톤은 정돈되고 촉감은 부드럽고 구조는 더욱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앞선 두 단계의 효과를 단단히 잠가주는 마지막 열쇠. 이건 단순한 마스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일주일에 한 번의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 하루 만에 기적처럼 변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피부에게 다시 건강해지는 방법을 기억나게 하는 점진적이고 정직한 회복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피부는 분명하게 반응할 겁니다. 현실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일정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며칠 안에 피부에서 바로 달라지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깊은 수분감이 즉시 흡수되면서 피부가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걸 손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주차 말쯤이 되면 육안으로 보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가 약간 탱탱해지고 잔주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건 매일 사용한 장벽복원 밤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2주차에서 3주차 사이에는 좀 더 깊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피부를 만졌을 때 이전보다 덜 얇고 훨씬 더 단단하고 밀도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바로 피마자유의 자극 효과가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4주차 이후부터는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전체적인 안색이 맑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탁한 느낌이 사라지고 깊은 주름조차도 조금씩 완화되어 갑니다. 이건 단기간의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보호와 콜라겐 재생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지키는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아침마다 사용하는 장벽복원 밤은 기초입니다. 꼭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발라주세요. 매일 양치질하듯 반복하는 기본입니다. 주 2, 3회,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같은 일정으로 콜라겐 자극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각질이 얇은 부위나 고민이 있는 부위에 충분히 펴바르고 15분에서 20분 동안 편히 쉬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산화 보호막 마스크는 일요일 저녁처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세요. 단 20분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수분은 차곡차곡 쌓이고 회복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보호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피부를 한 걸음씩 건강하게 되돌려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피부는 건강하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연에서 온 간단한 재료들로 진심을 담아 돌봐주면 피부는 즉시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제를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피부 스스로 회복하게끔 돕는 진짜 치유의 여정입니다.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한 길이지만 그 변화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여정의 시작점에 서 계시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며 자신있게 웃을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깨어있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